무오사화, 조선 최초의 사화와 정치적 전환점. 무오사화는 조선 연산군 4년 1498년에 발생한 조선 최초의 사화로 성리학적 이상을 추구했던 살인파와 실무 중심의 권력을 쥐고 있던 훈구파 간의 대립이 폭발하면서 살인파가 대대적으로 숙청된 사건입니다. 특히 성종식이 편찬된 사초에 포함된 기록이 발단이 되어 조선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1. 무오사화의 배경과 발단. 정치적 배경. 훈구파는 세조의 왕위 찬탈을 통해 형성된 공신 세력으로 실무 경험과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바탕으로 국정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살인파는 성종식이 대간 사헌부, 사간원으로 등용되며 정치적 입지를 다졌으나 훈구파와 정치적 노선이 달랐습니다. 이들은 성리학적 이상을 중시하며 청렴과 도덕을 강조했으나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두 세력 간의 갈등은 결국 살인파가 성리학적 명분을 앞세워 훈구파의 부패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표면화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조의제문. 조의제문은 초나라 의제를 애도하는 형식의 글로 성종식이 살인파의 영수 김종직이 작성한 작품입니다. 이 글은 표면적으로는 초나라 의제를 기리는 내용이었으나 세조의 왕위 찬탈한 계유정난을 비판하는 은유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이 성종식이 사초 편찬 작업에서 조의제문을 포함하면서 이 기록이 훈구파에 의해 문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전개. 훈구파 대신 이극돈과 유자광은 조의제문을 세조를 비판하는 반역적 글로 규정하며 연산군에게 이를 고발했습니다. 이극돈은 개인적으로 김일손과의 갈등이 있었고 이를 이용해 살인파를 제거할 정치적 기회를 노렸습니다. 이에 연산군은 훈구파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일손이 조의제문을 사초에 포함시킨 것은 국가를 모독한 행위라고 간주했습니다. 연산군은 살인파를 반역 세력으로 몰아 다수의 인사들을 처형하거나 유배 보냈으며 이로써 사건은 단순한 문서 논란에서 대대적인 숙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살인파의 숙청. 김일손은 사건의 중심인물로 고문을 받고 처형되었습니다. 김종직은 이미 사망했으나 그의 묘가 파헤쳐지고 문화생들 또한 대대적으로 탄압받았습니다. 다수의 살인파 인사들이 정치적 기반을 잃고 훈구파의 권력이 강화되었습니다. 3. 주요 인물. 김종직 1431에서 1492. 살인파의 정신적 지도자. 조의제문의 작성자로 이후 사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김일손 1464에서 1498. 김종직의 제자로 성종식이 사초 작업에 참여하며 조의제문을 포함한 인물. 무오사화의 희생자 중 하나입니다. 이극돈 1427에서 1499. 훈구파 대신으로 김일손을 공격하며 사화를 주도한 인물. 김일손과의 개인적 원한이 사건을 확대시켰습니다. 유자광 1439에서 1512. 훈구파의 핵심 인물로 연산군에게 조의제문의 문제점을 고발하며 살인파 탄압을 부추겼습니다. 4. 무오사화의 결과와 영향. 살인파의 몰락. 김일손을 포함한 주요 살인파 인사들이 처형되고 다수의 인사들이 유배 또는 파면되었습니다. 성종식이 성장했던 살인파는 일시적으로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훈구파의 권력 강화. 훈구파는 무오사화를 통해 다시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살인파의 부활과 함께 지속적인 권력 투쟁의 씨앗이 남게 됩니다. 왕권 강화의 시도와 한계. 연산군은 3사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와 같은 언관들의 권한을 약화시키며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폭정과 민심 위반으로 이어지며 결국 1506년 중종 반정이라는 몰락의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5. 무오사화의 역사적 의의. 조선 정치사에서의 전환점으로 무오사화는 조선 정치사에서 살인파와 훈구파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된 사건으로 이후 발생한 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등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념과 실리의 대립으로 성리학적 이상을 내세운 살인파와 현실, 정치의 강점을 가진 훈구파의 대립은 조선 정치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사초가 단순히 역사 기록의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무기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무오사화는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나 문서, 논란을 넘어 조선 사회의 권력 구조와 정치적 이념 대립을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